여러분,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다양한 사연을 가진,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와서 사연을 얘기하고 또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여러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동과 가정에 대한 그런 소재가 나올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애통해하고 더 애절하게 더 좋아요,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삶과 그들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의 어떤 아픔과 처량한 그런 마음,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같은 동정의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소재 중에 오늘은 세 가지만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너무나 사실 영상을 찍으면 화를 내면 안 되지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 또 생각만 해도 너무나 이거는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은 한 번 더 보육원에서 자란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먼저 사례 1입니다. 사례 1. 사례 1은 잘 들어보십시오. 배 다른 4명의 동생들을 입양 보내고자 하는 아버지, 가슴 먹먹해지는 고민남의 사연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머니와 가출을 했는데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요, 가출을 하셨어요. 그 어머니와 함께 한 명의 아이를 놓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가 오늘 고민남으로 나온 겁니다. 그 아이의 지금은 이제 대학생인데요, 청년인데 그 청년의 고민은 배 다른 4명의 동생들을 입양 보내고자 하는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이거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배에 다른, 여러분 놀라셨겠지만 첫 번째 친어머니는 가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필리핀 우리 어머님과 결혼을 하셔서 필리핀에 가셔서 중2 때 이 고민남께서 중2 때 혼자 밥해 먹고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그러한 새 어머니와 함께 4명의 배다른 동생이 있습니다. 4명의 배다른 동생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아버님은 협심증,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입양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민남은 배에 다른 4명의 동생들을 키워보고자 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의 입양에 의해서 반대한다. 아버지의 행동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 배다른 동생들도 내 동생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 고민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배 다른 동생이 없지만 사실 우리 보육원에 있으면서 우리 보육원 동생 중에 다른 또 새엄마와 함께 보육원에 있으면서 교류를 하면서 배 다른 동생들과의 관계를 제가 한 번쯤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서로 친하긴 친하지만 먼저 아빠가 아이를 시설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또 새엄마가 결혼해서 그곳에 명절 때마다 가서 또 관계를 이렇게 인사도 하고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듯 정말 이렇게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형이 4명의 배다른 동생을 돌보고자 하는 아버지는 입양을 보내고 싶어하는 참 영상을 통해서 아셨겠지만 아버님께서 폭언도 하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동생들 이런 말씀은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 예, 그런 상황이 종종 펼쳐지기도 한데요. 참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집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는요. 출생신고조차 안 해준 부모님. 19살에 겨우 제 삶을 찾았어요. 11년 만에 찾은 아빠 연락해야 할까요? 11년 만에 찾은 아빠를 만나야 할까요? 만나지 말아야 할까요? 아버님께서 이혼을 하셨는데요. 아버님께서 폭력과 도박으로 인해서 두 분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8살, 9살 경에 아버님이 집을 나가셔서 연락이 두절되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 관공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님이 다시 주민등록을 신청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 부양 의무가 없다라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고, 현재 이제 갓 20살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여자분께서는 부양 의무 조사 대상자로서 만약에 아빠를 만나게 되면 아빠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부양 의무 조사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더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엄마든 아빠든 이 우리 여자 청년 이분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안 다니게 했다는 겁니다. 왜 안 다니게 했느냐? 못 다녔다는 겁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2020년인데요. 어떻게 2000년경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또 아버지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본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11년 만에 아버지를 찾긴 찾았는데 부양 의무 조사 대상자가 되어서 만나거나 연락을 하게 되면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한 상황을 고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성실하게 또 잘 자랐다는 모습이 방송에 투영되고 있는데요. 정말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모보다 자식이 낫다. 정말 그 부모님을 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니 정말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너무나 그리운 나의 아이들, 모든 게 서툴렀던 미혼모 엄마의 눈물. 시설에 맡긴 아이들을 다시 데려와야 될까요? 라는 것입니다. 사정상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술, 담배를 하다가 그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현재 8살, 9살 되는 우리 정말 보고 싶은 자녀들을 지금 시설에 맡겼는데 데리고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미혼모라고 하죠. 모든 게 서툴렀던 미혼모 엄마의 눈물. 이 엄마는 정말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아빠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육아를 하는데 너무나 우울증이 있어서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술, 담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시설에 맡겼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고민을 해결하고자 그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시설에 맡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데려와도 될까요? 나는 정말 좋은 엄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사례를 우리가 어떻게 다 다르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이 수없이 이 세상에는 펼쳐질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연에서는 빨리 새 엄마를 찾아와라. 집을 나간 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사연에서는 아버지와 연락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그래도 엄마가 지금처럼 노력을 하고 정말 더 노력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특별한 해결책은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겠지만 우리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들에게 열심히 사랑을 주고, 또 주변에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